제44 조의원회의 시작합니다. 네,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통합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 책임도 국회에 더 넘기더니 아직 남아있는 문제 인사들도 국회로 더 넘긴 겁니다.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습니다.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도 침묵하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제도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 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최근 한 외신이 박 대통령이 아버지식의 경제 모델을 개혁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 계획이 70년대식 대기업 중심이라면 이미 그것은 심각한 실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의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가 더 깁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선거 치를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고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때로 말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하셨던 100% 대한민국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야당은 적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경쟁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면 성공하고 이를 배척하면 실패합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고통과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금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일하려 하면 통합은 점점 멀어집니다. 미래가 아니라 점점 더 과거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개조의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네, 김학표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25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이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통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군 수도병원의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토방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장병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1일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째, 그리고 유병원 체포작전 개시 3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할 때에 정부 여당의 무능함에 끝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합의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무적격 총리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께 사과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그저 남 탓뿐입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를 탓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오면 우리 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입학 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 시험을 못 봐서 불합격했다고 억지를 쓰는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권 세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편애하는 정치는 산류 정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고, 그럴 때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여야를 떠나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교전쟁 64주년을 맞아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또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언제쯤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수 있을지 책임을 느낍니다. 어제 정부로부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교육자로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비틀린 행위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릇된 역사관의 안행부 장관 후보자,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지니고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문창극 후보자 사태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유체 이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니까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인사청문 요청서는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까? 임명 초기인 지난 16일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되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으로 마치 인사청문회를 국회 못한 것이 국회 탓인 양 돌리기 전에 무슨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됐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산상의 서류 미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남의 탓만 하는 태도,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인사청문특위위원장도 내정을 했고 특위도 꾸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청문전의 검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고위공직자의 임무입니다.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놓고도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됐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청문회 전에 낙마했습니다. 당시 서머스는 미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등이 총동원돼서 진행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까지의 혹독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언론과 여론의 사전 검증 과정에서 결국 청문회에 서보지 못한 채 후보직을 고사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2기의 국무장관으로 유력했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낙마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리할 사전 검증을 통해서 걸러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이 같은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만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할 검증이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게 하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 연한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하지 말자, 국회가 나서자라는 제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전 부품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철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윤창중 건과 관련해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잇따른 부실인사와 그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적격 종합 세트인 2기 내각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동안 손톱 밑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실 인사와 각종 대형 참사, 군기 문란 사고,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국정 최고 지휘부인 청와대의 부실한 시스템이 손톱 및 가시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KBS의 공정방송과 관련해서 행해졌던 KBS 새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필 위정입니다. 공정방송은 공영방송의 책무입니다. 최근 KBS 보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권력 편향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공정방송을 지키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도록 KBS 이사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민족 상전의 뼈아픈 아픔을 남긴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6.25는 아직도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이상가족의 아픔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국가 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늘이면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되돌아보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64주년을 맞는 오늘은 세월호 실종자들조차도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GOP 총기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6.25를 맞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철저한 안보태세와 어울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6.25를 맞아 보다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이 각종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업에 마음 편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6.25 전사자분들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